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죠. 오늘 정도의 반등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신나게 두드려 맞았던 거에 대한 일부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이다. 요렇게만 일단 보시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흥분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럴 때 차트만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 전일에 음봉을 다 갈아치워서 갉아 먹었기 때문에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캔들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결국에 시장이 좋지 않아서 무너졌고, 시장이 일시적으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도 너무 흥분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아직까지 향후 2주 정도는 계속해서 보수적 관점을 지속 유지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재가 이제 시한부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이 악재가 걷어지고 나면 반등장이 오면 판이 새롭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혹은 2차 전지 섹터 이런 것들이 약세적에서 대세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오히려 역으로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이미 원자재 가격들은 어제 조금 많이 빠졌어요. 실제 원자재 선물 가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오른 종목은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빠지니까 빠지겠죠. 그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차전지 쪽은 차익 실현 후에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대형주들로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새롭게 쏠릴 것이다. 근데 낙폭이 과했던 대형주들 보시면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다 과했어요. 그러면 어느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카카오도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고점 대비 34% 정도 어제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순위 이렇게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이 좀 우선적으로 올라올 수 있냐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당장에 우리가 매수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 뭐 배당의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의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어떤 노이즈가 직접적으로 개별 악재도 좀 있었더라면 그 개별 악재도 다 걷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반도체 지금 뭐 내년 하반기부터 좋니 내년 말부터 좋니 아직까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바닥은 나왔어요.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지만 밸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은 나왔는데 반등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 기업 두 기업을 놓고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규제에 대한 노이즈가 100% 다 걷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이라고도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11만원 부근에서는 바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반등의 시기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V자 반등이 급격하게 나오기엔 좀 힘이 부족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그렇고, 네이버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까지, 이노베이션은 이제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다가 유가가 다시 조금 주춤하니까 원자재로도 엮여있고 배터리 셀로도 엮여있는 상황이다 보니 얘네들은 아무래도 그런 경기 민감의 성향도 포함이 되어 있죠. 거기에 맞게끔 좀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고, LG화학은 최근에 또 우리 화재건 대비해가지고 화재건 관련해서 그런 노이즈가 전고체로 전환이 돼서 좀 해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줘야 조금 더 주가에 대한 부분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바짝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셀트리온까지 굉장히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 분위기가 좋지 않죠. 특히나 셀트리온은 정말 답이 없는 게 뭐냐면 또 3분기 실적 추정치마저도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그래도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나마라도 저는 이 중에서 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차, 기아, 그 중에서 저는 특히나 기아가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4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오픈 이런 것들도 카카오뱅크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밸류상으로는 매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그나마 낫다라고 본다면 저는 현대차, 기아 정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금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이 중에서 고른다면. 근데 저는 대형주들과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중소형주라든지 중대형주들을 접근을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혹은 꼭 이 섹터, 이 산업들이 아니어도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 쪽으로 우선적으로 눈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카카오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매수는 돼요. 하지만 반등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시간적인 필요가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카카오의 리포트 최근에 이제 놓고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규제에 대한 대응, 페이와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대책 발표. 최근 동사의 주가는 고점 대비 38% 정도 하락을 보이면서 각종 규제 관련 우려가 반영됐다고는 판단을 한다. 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신규 사업 영역에서 수익화를 성공시키면서 기업 가치를 증대시켜온 점을 고려를 한다면 단기 모멘텀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악재로 인한 하락을 나왔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V자 반등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당분간은 정부 규제에 관련된 어떤 뉴스플로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오늘 외국인들 사니까 사자, 뭐 메이저들 사니까 사자, 그렇게 뛰어들 상황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 먹거리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메이저 주체들도 지금 그냥 당장 이렇게 사서 분위기를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을 접근할 때 메이저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샀다고 해서 야 외국인 들어온다, 기관 들어온다, 연기금 들어온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상황은 없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도 한때 이런 주가가 사실은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을 반영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최근에 뭐 2차전지 종목들 보시면은 제주전자재료, 일진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후성, 이런 애들 대부분 지금 보시면은 왜 차익 실현이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오느냐, 향후 2년 뒤까지, 올해가 지금 2021년이죠 22, 23년 것까지의 실적을 다 끌어다가 지금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할 때가 된 거예요. 약세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데 얘네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세장에서의 주도 섹터가 됐었어요. 반대로 강세장이 온다라면 그동안의 약세장에서의 어떤 버팀목이 되었던 녀석들은 차익 실현이 나타날 것이고,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과 박자를 맞춰 올라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또 어느 종목들로 추려야 되냐, 제가 패닉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3분기 실적이 컨센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3분기 실적을 기준에 잡았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이 기존보다 더 크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4분기에 도래했을 때 배당도 줄 수 있는 종목이면 더 좋고요. 배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적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4분기 실적을 보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연간 실적, 21년 연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21년도의 실적이 역사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 요런 종목들 몇 개만 추출해서 계좌에 딱 넣어두시면 11월부터 내년 1월 혹은 2월까지 여러분들 큰돈 벌 수 있습니다. 요것만 해놓으셔도 돼요. 그 이상 뭐 나머지는 트레이딩으로 조금씩 뭐 테마도 쫓아가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좀 보셔야 된다. 3분기에 실적 추정치가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SBS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 오히려 매수 찬스다, 55,000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좀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요, HK 이노엔 영상 10월 6일 영상에서 SBS를 이렇게 신규 추천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장이 좋으니까 또 바로 즉각 반응이 나타났는데 한 65,000원 정도까지는 목표 잡아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55,000원 부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6만원 돌파했을 때 한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65,000원 정도 목표 잡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SBS도 좋은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의 하락장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역대 지금 우리가 진짜 손꼽을 수 있는 몇 번의 1년 중에 나타나는 몇 번 중에 그런 역대급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결국에 왔어요. 정말로 실제로 왔습니다. 역대급의 기회가 왔어요. 그럼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그쵸?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겁먹고 뒷걸음질 치고 여기서 뭐 물린 게 많아서 현금이 없어요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계좌의 총 평가 금액을 봐야 된다라고 앞전 삼성전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A 종목 내가 1000만원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20%여서 지금 평가 금액이 800만원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손절을 하면 200만원이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매도를 그래서 못 하시죠 보통. 그런 분들은 일별 실현손익과 종목별 실현손익, 최종적으로 얘를 매도해서 발생한 실현손익, 손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 800만원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20% 이상 올라줘야, 이 종목이 A라는 종목이 20% 이상이 올라줘야 1000만원에 다시 와요. 그러면 종목만 바꿔주자라는 거예요. 물론 다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이상한 테마주라든지 진짜 답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매도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여태까지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 연간 실적 21년 연간 실적이 좋을 종목, 이런 종목들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것도 20% 이상 복구가 가능한데, 그죠? 왜? 지금 값이 싸졌으니까,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목표치는 똑같이 6만원인 종목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4만원에서 매수한 종목, 매수했을 때는 50%밖에 수익이 안 됩니다. 근데 3만원에서 만원이 떨어져서 3만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6만원 목표를 똑같이 가져간다면 더블이에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기존에는 50%인데 여기서는 100%의 수익이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가격의 이론이자 가격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종목이 빠진 것만 그냥 넉넉히 기다려서 1000만원을 다시 돌려 세우는 것도 맞는데, 만약에 시장이 오르는데 이 종목 그렇게 안 올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좋은 시장을 낭비하는 거예요. 막말로 11월에서 2월까지 상승 랠리 뽕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3개월 동안에도 얘가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못 올라온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 버리는 거라고요. 이 아까운 시장을 낭비하시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손절을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종목 교체하는 거, 손절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주식해서 돈 잃었어, 이거는요, 1000만원인 상황에서 200만원을 손절해서 800만원 남은 상황으로 주식을 끝내요. 더 이상 주식 안 해. 그럼 200만원 날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매도를 해서 200만원에 손절을 했더라도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800만원 가지고 다시 10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1200만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그럼 오히려 이걸 들고 있는 것보다 시장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 계좌의 총 평가 금액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을 최종적으로 매수에 대한 대응에 따른 일별 실현 손익과 종목 실현 손익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계좌의 총 평가 금액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절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절이라는 거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런 라인을 깨고 딱 빠져요. 여기서 손절을 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압니다, 무슨 심정인지. 그래서 주가가 여기 와 있어.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합니다. 이만큼 주가가 빠질 정도면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급락을 한 상황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빠진 종목이 많아요. 개별학제로 빠진 거는 빠르게 자르는 게 맞지만, 시장으로 인해서 이만큼 빠진 거는 저가에 살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얘가 지금 당장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느냐, 이걸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런 종목이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시장도 좋고 당장에 오를 수 있는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면 원위치로 복구를 하는 게 더 빠르다. 얘는 시장 흐름만큼만 소폭 올라올 것이에요. 이 수준은 다시 못 미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때 당시에 800만원의 손익이었어요. 총 평가 금액이 800만원이었는데 손절을 해도 800만원이고 손절을 안 해도 800만원이에요. 손절을 안 해서 100만원만 올라오면 평가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손절을 해서 옮겨가지고 이 주식이 한 30% 이상 올랐어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됩니다. 그죠? 평가 금액이 1000만원 이상.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을 매도를 했다고 일별 실현 손익과 종목 실현 손익에 손절했어, 나 얼마 잃었어, 이게 아니에요. 총 평가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 200만원 잃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매도를 안 해서 들고 있으니까 언젠가 올라오겠지 하는데, 그럼 언젠가 올라오겠지를 다른 종목에서 언젠가 올라오겠지를 바라시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모든 종목을 다 갈아치우라는 게 아니고, 정말 답이 없는 종목들은 이런 상황이어도 이런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표를 좀 잡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급도 이미 지금 보시면은, 자, 올해 역사상 최고 실적 전망할 종목이면서 배당도 주고 지수 대비 못 오르면서 밸류도 너무나 저렴한 종목, 이런 거를 우리 VIP님들이 지금 매집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2차전지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 알고 계시죠? 315 종목 아시죠? 삼성 엔지니어링, 아니요, 삼성 SDI,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이렇게 해가지고 2차전지 세계 베스트 종목 3위로 말씀을 드렸는데, SDI 영상 제가 추후에 또 올려드리겠지만 SDI는 여전히 보유 매력은 좀 높아요. 오히려 다른 종목 대비해서 잘 못 갔으니까. 그리고 또 실적도 지금 이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개선세가 두드러지니까 얘는 보유를 계속해도 좋다. 일진머티리얼즈, 후성은 솔직히 장기적 관점 좋은데요, 지금 이번에 최근에 오른 시세가 앞으로 2년 뒤, 3년 뒤의 실적까지 다 땡겨다 썼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후성은 그나마 좀 덜한 게, 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반도체 쪽으로도 엮여있고 냉매가스 등등 엮여있는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은 있지만 등락은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315의 후속작 지금 후속 종목들 우리 회원님들께 편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슈퍼개미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죠? 슈퍼개미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여러분들 시드머니 탓하지 마세요. 내가 단돈 100만원만 있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드머니 탓하지 마시고요, 종목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 탓하지 마세요. 다 돈 벌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 시장에서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의 상황하고 지금 처해진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코스피 코스닥 내에서 매매를 하면서 똑같은 여러분들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인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계획과 대응과 판단의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략의 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못해도 꽁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기간들을 잘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은 맞지만 반등을 노리기에는 아직 조금 힘이 약할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요 정도 수준. 근데 차라리 카카오를 배팅할 바에는 네이버를 배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0만원 밑에서는 오히려 네이버가 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카카오를 할 바에는 네이버를 우선적으로 플랫폼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도 새로운 호재가 뭐 중간에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바닥은 바닥인데, 11만원 부근에서 바닥은 바닥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V자 반등이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올해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있으면은 플랫폼 기업들 혹은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 등등 이런 기업들은 조금 금리 인상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반대로 금리 인상이 수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좀 하신다면은 지금 당장 카카오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글쎄요, 해도 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똑같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차라리 배당이라도 주는 놈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을 잘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한 그냥 가격적인 전략에만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좋다, 모든 그림을 다 V자 반등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V자 반등 그렇게 쉽게 안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나올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매집을 좀 해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VIP방에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가지고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로 함께 우리가 또 이 반등장, 단타수장 VIP방에 언제든지 오실 수는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시장이 주는 기회는 버리지 마라. 단타수장방에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저는 항상 기다리고는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시장이 주는 기회는 놓치지 말라. 시장 빠진다는 말 분명히 오래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3000포인트까지 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깼어요. 그 구간에 깨면 역대급의 기회라고 했어요. 기회가 왔잖아요.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회를 잡으셔야죠. 그죠? 한 달에 44만원, 두 달에 77만원 상품, 굉장히 저렴한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반등장에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매력이 있는 그 정도의 값어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자고요. 그냥 아무 종목 들고서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언젠가 올라오겠지라는 그냥 가치만 계속, 나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식을 이제 분석을 하실 때 굉장히 낙관적으로 분석을 하십니다. 근데 주식을 반대로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분석을 해요.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을 때는 좀 더 냉정하다 보니까 비관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빠져라 얘는 더 빼겠지 이런 뉘앙스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비관적인 것보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거에 더 초점을 기울입니다. 아니야, 좋은 것만 듣고 싶고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좋은 것만 내 머리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언젠가 가겠지. 그 언젠간이라는 시간을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언젠간 가겠지. 3달 뒤에 가겠지. 4달 뒤에 가겠지. 그 3달과 4달 사이에 이 시장이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